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가벼운 잡학상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뱀입니다. 갑자기 웬 뱀이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원을 가거나 앰뷸런스를 보거나 혹은 대한의사협회 로고를 보거나 미국 의료 드라마를 보거나 하면 로고에 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뱀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영국군 왕립 의무병 마크에도 미 육군 의무병 마크에도 심지어는 옛날 의협 로고에도 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 이 뱀과 의료 행위가 관련이 돼 있는 건 맞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한 걸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걸 알아보려면 우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읽어봐야 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전문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앞으로 의업에 종사할 건데 인류 봉사를 할 거고 양심과 품위를 가지고 사람을 치료할 거고 어쩌고 저쩌고 좀 좋은 내용으로 가득 찬 이런 내용들인데 중요한 건 이게 사실은 원본이 아니라 1948년 제네바 선언에서 수정한 일종의 개정판이라는 거죠. 실제로 히포크라테스가 했을 것으로 알려진 원본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의술의 신 아폴론과 아스클레피오스와 휘기에이어와 파나케이아를 비롯한 모든 남신들과 여신들을 증언자로 하여 이 신들에게 맹세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다음 선서와 서약을 이행할 것이다.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원본은 사실 의술의 신들 앞에서 자신의 서약을 맹세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폴론 같이 유명한 신이 있는가 하면 아스클레피오스 혹은 휘기에이아, 파나케이아 같이 자주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이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히포크라테스는 그리스 사람이었으니까요. 히포크라테스는 기원전 460년경 출생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는 그리스 코스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의술의 신을 모시는 신전과 가까운 곳에 태어나다 보니 의술을 접할 기회가 많았겠죠. 히포크라테스는 의술을 처음으로 학문으로 분리한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하지만 그도 고대 그리스의 시대적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었던 거죠. 그 또한 올림포스의 신들을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서에서 신들에 대한 신앙이 드러나는 거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아스클레피오스는 아주 특별한 신이었습니다. 왜냐? 굉장히 영험했거든요. 엄밀히 따지자면 진짜 의술의 신은 딱 한 명입니다. 아폴론. 아스클레피오스는 아폴론의 아들이고 의술을 배웠지만 반신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에만 가면 말끔히 환자들이 낫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 꽤나 과학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었는데 아무래도 아스클레피오스가 올림푸스 12신만큼 메이저한 신이 아니잖아요. 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이랑 똑같았단 말이에요. 유명한 신 좋아하고 널리 알려진 신을 좋아했어. 아스클레피오스는 거기 들어가기엔 약간 급이 못 미쳤던 거죠. 그래서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은 보통 도심지에서 벗어난 외곽, 시골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고대 그리스, 고대 도시들 상당히 위생 수준이 낮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위생 수준 낮은 곳에서 앓던 사람들이 공기 좋고 물 좋은 시골로 가는 행위 그 자체가 바로 요양이 되었고 바로 치료 행위였던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선 목욕탕에서 목욕 재개를 하는 게 필수 행위였는데 이것만으로도 위생이 확 올라가면서 치료에 도움을 줬을 것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솜씨가 좋다 보니 반신이지만 그 인기가 주신 못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의 별명도 아스클레피오스의 자손이었죠. 아폴론의 자손이 아니라 아스클레피오스의 자손. 최고의 명의에 대한 찬사가 아스클레피오스의 자식이니까 그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대에도 그 이름과 영향력이 전해집니다. 중세 이슬람 의사인 이븐 아비 우사이비아 씨. 요분께서는 히포크라테스 전기를 쓰신 적이 있는데 여기 안에도 아스클레피오스를 향한 선서가 담겨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게 뱀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는 아스클레피오스가 가진 뱀과 얽힌 전승 때문입니다. 한때는 아스클레피오스가 사람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뱀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사람 치료하다가 뱀이 들어오니까 놀라서 지팡이로 때를 잡았더니 곧이어 다른 뱀이 약초를 물고 나타나서 죽은 뱀에게 그 약초를 먹이니까 그 죽은 뱀이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이거 좀 신기하네.
하고 그 약초를 자기가 치료하던 사람한테 먹였더니 놀랍게도 그 치료받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고, 아, 이거 기란 짐승이구나. 앞으로는 너는 나랑 같이 다녀야겠다. 이래서 지팡이에 뱀이 감겨 있는 게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이 된 거죠. 죽어서는 뱀 주인 자리 별자리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 아스클레피오스와 뱀은 밀접하게 연결된 일종의 떨어질 수 없는 상징이었던 겁니다. 이후 뱀이 감긴 지팡이가 의술의 상징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뱀이 의술의 상징이 된 거구나. 그럼 이 뱀 감긴 지팡이가 네 거였구나. 아, 그건 뱀이 감긴 지팡이는 맞는데 제 거는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리스 신화에서 뱀이 감고 있는 지팡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날개가 달린 지팡이에 뱀 두 마리가 감겨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냥 평범한 지팡이에 뱀 한 마리가 감겨 있는 거죠.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는 후자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냐? 이 첫 번째 지팡이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삼촌인 헤르메스 겁니다. 뱀이 두 마리 감겨있는 카두케우스 지팡이라는 건데요. 당연히 이쪽도 올림포스 12신의 지팡이다 보니까 유명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이를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와 혼동하게 된 거죠. 이 지팡이는 그런데 의술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사람을 재운다거나 최면을 거는 이런 마법적인 능력이 있어서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마법사의 전형적인 이미지가 바로 헤르메스와 카두케우스 지팡이로부터 기인한 거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죠. 그래서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은 한국도 이 카두케우스 지팡이를 의술의 상징으로 삼았었습니다. 의협의 구 로고에는 카두케우스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국내 기관은 미군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실상 미국, 그 중에서도 미군을 제외하면 다 뱀 한 마리만 씁니다. 세계보건기구도 한 마리만 쓰고요. 세계의사회도 한 마리만 쓰고, 심지어는 같은 미국의 의사회조차도 한 마리만 씁니다. 이 때문에 의협도 뱀 두 마리 지팡이, 카두케우스 지팡이에서 뱀 한 마리 지팡이인 아스클레피오스 지팡이로 로고를 바꾸게 된 거죠. 오늘의 결론. 의사 선생님들이 딱히 뱀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